내린 비로 반구대 암각화가 또다시 물속에 잠겼습니다. 암각화 보전 대책이 겉돌면서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9달째 학원 수강료 상한선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틈을 타 일부 학원이 슬그머니 수강료를 인상하면서 학부모들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이른바 상품권깡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고발합니다. 오늘 새벽 동구 주전동로내 몸무게 180kg의 대형 멧돼지가 나타나 포획됐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멧돼지가 수학기를 맞아 자주 출몰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분당 사태 이후 울산에서도 집단 탈당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소속 지방의원 30% 이상이 탈당을 검토하고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만취한 여성이 탄 택시를 뒤따라가 피해자 집에서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월이 선고됐습니다. 동거녀와 헤어진 40대 남성이 아파트 6층에서 하루 종일 자살 소동을 벌이다 경찰에 구조됐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울산에서도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화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많은 비가 오면서 국보인 반구대 암각화가 또다시 물에 잠겼습니다. 해마다 물에 빠졌다 나왔다를 반복하며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해결책은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익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보 제285호 반구대 암각화가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암각화의 윗부분까지 모두 물속에 들어가 그림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 태풍 2개 오면서 거의 윗부분까지 올라왔다가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또 어제 그제 계속 또 비가 오니까 완전히 올라와 버린 것 같아요. 어렵사리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은 암각화 대신 강물만 보다 돌아갑니다. 현재 사연댐 수위는 57m가량으로 올 들어 가장 높습니다. 암각화의 그림 윗부분까지 이렇게 완전히 물에 잠기기는 올해 들어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자원공사는 가을과 초겨울 가뭄을 거친 뒤 연말쯤 돼야 암각화가 완전히 물속에서 나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물에 빠졌다 나왔다를 반복하며 훼손은 가속화하고 있지만 암각화 보존 방안은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연댐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정부와 시민들의 식수 문제 해결을 위해 물길 변경안을 내세운 울산시가 한치 양보 없이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측의 대립 속에 보존 대책이 겉돌면서 반구대 암각화는 올해도 어김없이 물속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비싼 학원비에 대해서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틈에 일부 학원들은 슬며시 수강료를 인상해 학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수학학원은 한 달 수강료가 18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만 원이 올랐습니다. 또 다른 단과학원도 한 과목 수강료가 40만 원으로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저희도 비싼 아닌데 수준별로 다르고 시간대별로 다르고 그렇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달 울산의 학원비는 1년 전보다 4.3%가 올라서 물가 상승률 1.5%를 크게 웃돕니다. 관련 법 개정으로 시도교육청은 올해부터 학원비를 조정해야 하지만 울산시 교육청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는 울산시 교육청이 단속의 근거가 되는 수강료 상한선 기준을 올 들어 계속 확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개 지역교육청이 지난 3월 심의를 거쳐 기준표를 만든 뒤에도 시교육청은 반년 이상 기준 확정을 미뤘습니다. 울산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학원비가 높고 사실 사교육으로 고통받고 있는 학부모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기준선이 없다고 지금 손 놓고 있다는 건. 이 때문에 수강료 초과 징수 적발 건수는 재작년 238건, 지난해 36건에 비해 올해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학원 수강료 기준을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하고 학원비 안정화를 위해 교습비 등 학원 정보 자료를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울산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학원비 기준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학원비 인상의 사각지대가 됐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요즘 온누리 상품권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그런데 온누리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이른바 상품권깡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일부 마트는 아예 대놓고 온누리 상품권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조윤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을 취급하는 전통시장 상인 52살 정모 씨는 최근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상품권을 가진 고객이 물품을 사지 않고 대신 돈으로 바꾸는 걸 본 겁니다. 그거 다 줘버리고 또는 자기가 갖고 가버리고. 재래시장에 상품권으로 써야지 왜 그런 식으로 돈을 환전해 가세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나도 뭐.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은 물건값으로 상품권을 받으면 은행에서 가맹점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은행 계좌를 통해 입금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가맹점은 물건도 팔지 않고는 6% 안팎의 수수료를 뗀 뒤 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상품권 깡입니다. 이 같은 상품권 깡은 상품권 판매소나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올리는 거잖아요. 그 사람 마음이라고요. 그거 가격을 측정하는 거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반드시 전통시장에서만 사용돼야 하지만 일부 대형마트나 중형마트에서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10,000원짜리 온누리 상품권을 갖고 아파트 단지 내 한 마트를 찾아가 봤습니다. 사용은 가능한데요. 적어도 70%는 쓰셔야 되거든요. 해드릴게요. 추석을 앞두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울산 지역에 유통될 온누리 상품권은 대략 100억 원대, 전국적으로는 올해 4천억 원어치가 발행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을 살린다며 도입한 온누리 상품권이 상품권 깡이나 엉뚱한 곳에 사용되면서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오늘 새벽 동구와 중구 농경지에 출몰한 멧돼지들이 포획됐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멧돼지들이 가을 수확철이 되자 먹이를 찾아 또다시 농경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확을 앞둔 논, 황금들녘 한가운데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군데군데 벼들이 파헤쳐져 논바닥을 드러냈고 한창 여물어야 할 이삭들은 모조리 떨어져 나갔습니다. 논 둘레를 따라 쳐놓은 그물망도 무용지물, 멧돼지가 들어가 들쑤셔 놓은 겁니다. 이렇게 날뛰던 180kg짜리 수컷 멧돼지는 결국 포획단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엄청나게 빨리 도망갔었죠. 그래서 총을 3발을 쏴고 한 발은 빗나가고 2발을 이제 맞춰서 잡은 겁니다. 비슷한 시각 중구 성안동 야산에선 80kg 멧돼지가 출몰해 포획되기도 했습니다. 여름 내 잠잠했던 멧돼지들이 가을 수확철이 되자 먹이를 찾아 농경지에 잇따라 출몰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울산에서 접수된 멧돼지 출몰 신고는 23건, 이 가운데 8마리가 포획됐습니다. 동구청은 수확철 멧돼지 출몰이 잇따를 것으로 이제 보고 상시 포획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경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확철 곡식을 노린 멧돼지의 습격이 잇따르자 울산 지역 모든 구군은 멧돼지 포획단을 상시 운영하며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통합진보당의 분당 사태와 관련해 울산에서도 곧 집단 탈당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지방의원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탈당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지역 정가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합진보당 분당 사태 이후 일부 울산시 의원들의 탈당 움직임이 빠르게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통합진보당 소속 시의원은 모두 6명. 이 가운데 울산시당의 당권파인 울산연합 소속 3명은 당을 지킬 예정이지만 현장파 3명은 이르면 다음 주 초쯤 집단 탈당을 선언할 예정입니다. 국민적 정서를 잃지 못하고 막 행동하는, 그리고 또한 사상적으로도 이게 맞지 않는 우리 노동자들과 이런 부분에서 탈당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탈당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죠. 이들을 포함해 통합진보당 소속 지방의원 24명 가운데 3분의 1인 8명 정도가 집단 탈당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 철회에 이어 탈당 러시가 예상되자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당권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탈당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결국 진보 세력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분열시킬 수 있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탈당을 하지 말고 함께 가자고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밖에 국민참여 계열도 집단 탈당을 위한 준비 작업을 이미 마쳤으며 현대자동차 노조의 일부 현장 조직도 집단 탈당에 동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합진보당 분당 사태로 울산에서도 집단 탈당이 점점 가시화되면서 머지않아 울산 정가에도
대대적인 지각 변동이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4.11 총선에서 득표율 2%를 얻지 못해 해산됐던 진보신당이 다음 달 7일 재창당할 예정입니다. 진보신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연말 대선에서 노동자와 민중을 대변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독자 후보를 출마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의회 제148회 임시회가 오늘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일간 열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인권보장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할 계획입니다. 또 택시요금 인상과 울주군 신청사 이전과 관련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취득세 50% 감면 방안을 내놓은 것은 지방자치단체만 압박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울산시의회 천병태 의원은 오늘 시의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울산시의 주 수입원인 지방세를 일방적으로 감면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천 의원은 이에 따라 정부가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 이자까지 포함하는 보전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시와 울산 테크노파크가 국가산업단지의 잉여 수소를 연료로 활용해 195kW급 수소 연료 전지를 가정과 지자체 건물에 설치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내년 4월 국내에서 처음 선보이는 울산 수소타운은 88억 원을 들여서 온산업 LS-니꼬 빌라형 사택에 들어서며 이곳에서는 여름철에 에어컨을 틀어도 한 달 전기료가 10,000원 안팎에 불과할 전망입니다. 울산발전연구원 변일용 권태목 박사는 2010년부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울산 지역의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가 5년 사이 2.1배나 증가했다며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어르신 운전 알림 스티커 부착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선진국에서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철저한 면허 관리로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면서 남구청의 실버 마크처럼 고령 운전자임을 알 수 있는 표식 부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1종은 65살 이상일 경우 5년마다 적성 검사를 하고 2종은 9년마다 면허증만 갱신하고 있습니다. 복면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플랜트 건설노조 울산지부와의 연관성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합원 명부 등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폭력을 휘두른 10여 명이 모두 조합원인지를 밝혀낸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노조 집행부 등 노조원 8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습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6살 이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5년간의 개인정보 공개 고지를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5월 술에 취한 29살 김모 여인이 타고 가던 택시를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뒤따라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자신이 일행인 것처럼 택시비를 대신 낸 뒤 피해자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지법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난 40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39% 상태로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를 몰고 가다 택시 등 차량 5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또 음주운전으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김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동거녀와 헤어진 것을 괴로워하던 40대 남성이 하루 동안 자살 소동을 벌이다 경찰과 가족의 설득으로 구조됐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울주군 웅천면의 한 아파트 6층에서 45살 이모 씨가 자살 소동을 벌이며 경찰과 대치하다 구조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특별한 직업 없이 혼자 사는 이 씨는 9개월 동안 사귀던 동거녀와 최근 헤어진 데 격분해 이 같은 소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한일 역사를 극복하고 우후를 촉진하는 모임의 울산 지부장 니시무라 노리미 씨 등 한국에 사는 일본인들이 오늘 시청 앞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사죄문을 발표한 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합니다라는 구호를 제창하고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배포했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오늘 남구 서남동 청사 신축 부지에서 신청사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오는 2014년 8월 준공 목표인 울산 해경신청사는 163억 원을 들여 배 모양의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설계 단계부터 에너지 절감형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전교조와 울산시민연대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새로운 교육실현 국민연대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연말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교육체제를 만들기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국 230여 개 단체와 함께 대학 등록금 반환 실업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무상교육 등 5대 핵심 요구에 대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오늘 11월 3일에는 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12 울산 노인 일자리 경진대회가 동천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위풍당당 실버시대, 당신이 넘버원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노인 UCC와 노인 체험수기 입상작 소개, 노인 일자리 사진전과 일자리 상담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소유의 캠페인 선박인 에스페란자오가 오는 14일 울산항에 입항합니다. 현재 부산에서 바다 수호 투어를 벌이고 있는 에스페란자오는 오는 14일 울산항에 입항해 선박 공개 행사와 고래 탐사 투어를 가진 뒤 17일 출항할 계획입니다. 퇴근길 가끔 구름 낀 가운데 선선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 캐스터, 내일 날씨는 어떤가요? 네, 완연한 가을 날씨입니다. 하늘이 무척 높고 청명했던 하루인데요. 다만 지금이 환절기인 만큼 큰 일교차에는 각별히 주의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오늘만 해도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났고요. 내일도 오늘만큼 기온차가 심해서 체온 유지를 잘 해보셔야겠습니다. 한낮으로는 반소매가 적당하겠고요. 출퇴근길은 겉옷을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중부지방 오후부터 흐리겠고요. 내륙지방에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춘천은 10도가량, 청주는 9도가량의 기온차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역시 한낮으로 27도 안팎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큰 하루가 예상됩니다. 영남지방도 오늘처럼 화창한 가을날이 이어지겠고요. 아침 최저 경주 14도, 밀양 16도, 낮 최고 26도 안팎까지 올라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이번 예보 기간 내내 비가 잡혀 있습니다. 모레와 토요일까지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예상되고요.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은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앞으로의 기상 정보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